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토트넘의 손흥민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직 그 자신의 프로 커리어에서 우승컵이 없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0시 30분 영국 축구대회 중 하나인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전 중계 화면에 잡힌 손흥민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경기 전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손흥민은 다시 한번 도전이 준우승에 멈추자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도 아쉬움을 삼켰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만 곧 우승컵을 들어올릴 날이 오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국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은 분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배우 윤여정인데요. 현재 오스카 시상식이 진행 중입니다. 단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신나고 이상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윤여정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안을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중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맞았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세탁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끝나고 난 뒤 남아있는 빨래들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나라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인구 구조는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결혼과 출생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전부터 좀 라디오 출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기관입니까? 네, 아마 그 인구보건복지협회보다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6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가 환갑입니다. 예. 네, 되게 역사가 깊은 저희 기관인데요.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60년대는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소자녀 갖기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기관입니다. 예. 네. 역사도 있고,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역사를 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협회인데, 네. 인구정책과 관련된 포스터도 협회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슬로건들이 기억납니다. 네. 그런 포스터의 문구 이런 걸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인구 증가 억제 정책부터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60년대 초는 바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태어난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000불 소득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70년대. 그랬죠. 지금은 3만 불이 넘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업화 정책을 한편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협회가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 5060 세대, 5, 60대는 좀 기억이 나실 텐데 60년대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슬로건이 있었고요. 예. 70년대에는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모르시겠죠? 저는 예전에 드라마 이런 거 봐서 이제 파악이 가능했죠.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70년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다음에 80년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지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예. 아들 안 부럽다. 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대국민 홍보를 펼쳤습니다. 예.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2000년대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이런 게 있었구나. 예, 형제입니다. 예. 이렇게 좀 출산을 장려하는 슬로건으로 바뀌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개인과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바뀌면서 예. 가정 내 육아에 남성 참여를 독려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말씀 중에 헤드폰이 이렇게 좀 벗겨지셨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머리가 커서요. 네. 안 벗겨져요. 꽉 네. 예. 60년간의 그 슬로건 그 변화처럼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좀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지난해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그야말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예.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그 인구 자연 감소, 여러분 데드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네네, 예. 진입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예. 너무 많이 들으셨죠? 0.84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안 되죠. 작년이. 예. 네.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이미 0점대로 내려가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올해 1월도 인구 자연 증가를 보면 한 달 동안 2,177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개월째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걱정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코로나19 여파가 결혼과 출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소폭이 보통은 한 자릿수인데 작년은 한 해 동안 10.7%, 무려 25,700건의 결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죠. 다 연결이 되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월별 출생아 수 감소율을 보면 지난해 12월이 마이너스 15.5%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예. 아마도 더 커질 거라 정말 걱정입니다. 예. 3992번님께서는 괴담처럼 들었던 말인데 이러다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인구가 감소하면 진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이거는 네. 지금 3992번님의 애청자분께서 네. 뭐 괴담처럼 들었던 말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괴담이라고 봐야 될까요? 2002년 월드컵 때 네. 그 출산율이 좀 늘었다. 네. 워낙에 이제 국민적인 축제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축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러게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예. 좀 분위기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즐겁게 가면 아무래도 네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참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좀 드렸고 지난해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2017년부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30대 비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네, 그 30대 비혼 청년 10명 중 9명이 무려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습니까, 비율이? 네. 예. 그리고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성은 10명 중 3명이, 남성은 10명 중 2명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가부장제 또는 성불평등한 문화 때문에 혼자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성들은 절반이 결혼을 하려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여러 이유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좀 선택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래서 출산율이 참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청년층은 출생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3명이 자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결과가 있는데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2.12명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당신은 몇 명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1.4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자녀를 낳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2030 청년 세대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고 물어보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중심적 세대인데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거의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또 노동시장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내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네, 그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어른 세대, 꼰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하겠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결혼과 육아하기 편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사회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어렵잖아요. 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과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출산하고 보육,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쪽에 중점을 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결혼 자체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청년 세대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일과 생활이 균형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일터에서의 성평등. 아이는 사실 여성이 낳잖아요. 기르는 건 같이 기르지만. 근데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실 기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성평등, 안전함, 공정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독박 육아 들어보셨죠? 그럼요. 독박 돌봄. 여성에게만 돌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핫한 사회적 이슈인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집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7674번님께서는 굉장히 재밌는 문자인데요. 듣다 보니까 그 아모르 파티 혹시 노래 아십니까, 사무총장님? 네. 아모르 파티 하는 노래. 그 노래 금지곡으로 좀 지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 가사 보니까 여행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란 가사가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금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 노래. 자, 수많은 정책이나 방안들이 마련돼 왔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새로운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도 청년들의 생각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청년들이 인구 이슈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하고 인구 토론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시시콜콜 백인 토크라고 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 인구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그런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4659번님, 저도 자녀가 3명인데요. 아이들한테 결혼하면 아이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실이 그렇네요. 라고 하셨고, 8666번님, 누구를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기 좋고 놀기 좋고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하고 결혼할 마음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라고 또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애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던 시절에 가족계획협회가 가족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데도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텐데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고요. 예. 또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 세대들 저희들이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공감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네, 힘내세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엄마 같죠? 저 이미 따뜻했습니다. 손잡을 나이입니다. 자, 앞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는 93번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93회째인데요.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도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1번 오스카, 2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번 샹젤리제, 샹젤리제, 예, 정답 아시는 분,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YTN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다양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경기도가 올해 배달 노동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사업입니까? 네, 코로나19로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예. 배달 노동은 우리들의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는 아주 버팀목이 되었지만요. 예. 정작 배달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배달이 늘어나는 만큼
배달 노동자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예.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배달 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예.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조사에 따르면 22.2%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지금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오히려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2.2%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낮은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우선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반면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 또 하나는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결국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는데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 노동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달 노동자 전체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인 만큼 2,000명을 우선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사업 취지에 맞게 청소년 300명과 신규 가입자는 400명까지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료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배달 노동자는 특수 형태 근로조정 종사자, 줄여서 특구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퀵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27,620원입니다. 근데 원래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노동자 부담분 13,810원의 90%인 12,420원을 개인당 최대 1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노동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도 소개를 해주시죠. 신청은 분기별로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1차가 지난주 월요일이죠. 4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5월 14일까지, 2차는 7월과 8월, 3차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인 자바바를 통해 접수를 받고요. PC나 개인 휴대폰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자바바를 검색해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후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개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미나리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 두 번째 기록이고요. 102년 한국 영화 사상 최초입니다.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 여우 조연상에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세탁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끝나고 난 뒤 남아있는 빨래들 깨끗하게 빨래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했다는 그런 속보 전해드리면서 1부는 마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